진짜 타겟은 중국이다. 4월 21일 시나리오와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1편에서 댓글로 A, B, C를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답은 이 영상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트럼프가 이란이 아닌 중국을 노린 설계의 실체. 둘째, 4월 21일 이후 세계에서 벌어질 세계의 시나리오. 셋째,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단 세 가지 행동. 1편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은 1편의 연장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반절, 진짜 타겟은 이란이 아니다. 뉴스도, 전문가도 말하지 않는 진짜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번 휴전의 최종 타겟은 이란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먼저 구조적 맥락을 짚어야 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번 전쟁의 설계 배경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의제를 사실상 정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압도하며 도시에 대규모 피해를 입히자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개입해 휴전을 강제했습니다. 이것이 네타냐후가 지난해 워싱턴 방문에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행동 승인을 집요하게 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실을 보겠습니다. 전쟁 이전 중국은 하루 535만 배럴을 호르무즈를 통해 공급받았지만 전쟁 이후 이 수치는 약 122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의 약 90%를 사들이는 최대 구매자입니다. 위성 추적 기업 탱커 트래커스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해 최소 117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으로 발송했으며 이 물량 전체가 중국행이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해협이 일시적으로 열리자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중국은 이것을 역사적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고 유조선을 최대한 동원해 원유를 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유조선들이 모두 해협위로 나온 바로 그 순간,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해협이 다시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도 원유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동맹 경화 상태에 빠집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대 메탄올 구매국이기도 한데 중국 수출이 차단될 경우 중국 항구 재고가 경고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페인트, 합성 섬유 생산 전반에 타격을 줍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국의 혈관을 막는 고도의 금융지정학적 살상작전. 이것이 뉴스가 말하지 않는 진짜 설계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4월 21일 14일간의 협상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A. 불완전한 합의로 봉합된다. B. 협상이 결렬되고 2차 공습이 시작된다. C. 미국이 기술 블록을 선언하며 새로운 냉전이 시작된다. 댓글에 A, B, C로 남겨주세요. 미래 예측 4월 21일 세계의 시나리오. 4월 21일 14일이 끝나는 날 세 가지 시나리오를 팩트에 기반해 분석합니다. 시나리오 A. 불완전한 합의 확률 40%.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중간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10개항 안에는 미군의 영내 전면 철수와 동결 자산, 전액 반환이 포함되어 있어 이 조건들은 미국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선입니다. CSIS는 이 시나리오에서 이란의 재건 능력을 주목합니다. 이란은 전쟁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할 인적 자본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시설을 언제든 다시 공습할 수 있는 항공 우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결국 합의의 탈을 쓴 시한부 정전으로 끝나며 글로벌 오일 시장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유지합니다. 시나리오 B. 기술 블록 선언 확률 35%. 미국은 2주간의 휴전을 이용해 반도체 희귀가스 비축량을 동맹국들에 재배치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분석가들은 중동과 러시아를 영구적으로 배제한 새로운 소재, 공급망 재편이 2026년 최대 지정학적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4월 21일 이후 청정 반도체 블록이 선언되고 한국, 일본, 네덜란드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 블록에 편입됩니다. 시나리오 C. 협상 결렬과 제2파 공습 확률 25%.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즉각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와 전기 인프라에 대한 추가 공습을 위한 비상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경고했습니다. CSIS는 이란의 확전 전략이 이 시나리오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이란은 이미 조율된 대응에서 급격한 확전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동시에 투입하는 다층 프록시 전략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어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이란의 핵심 전술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은 실질적 위기에 진입합니다. 차별화 분석,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이제 제가 다른 뉴스, 다른 전문가와 가장 차별화되는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한국을 피해 당사자로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이 위기는 한국에게 공급망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 최고의 한국 전문가 빅터 차 CSIS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비전투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그에 따른 정치적 압박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피해자라는 이심, 그것이 오히려 기회를 가린 장막입니다. 왜 한국인가?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헬륨의 55%를 GCC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장 절박하게 대안을 구축할 동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미국 텍사스 아마릴로에는 세계 최대 헬륨 비축분이 있고 호주에는 차세대 헬륨 생산 프로젝트들이 개발 중입니다. 지금 2주 안에 한국 정부와 삼성, SK 하이닉스가 해야 할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헬륨 수입선 즉각 다변화.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둘째, 헬륨 재활용 기술 국가 프로젝트화. 반도체 공정에서 헬륨 재활용률을 현재 30%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실현되면 한국은 대만보다 먼저 헬륨 자립 반도체 강국이 됩니다. 셋째, 공급망 중개 허브 선점. 중동이 빠진 자리에 한국이 브롬, 황, 희귀가스의 동아시아 중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급망 재편의 취약창이 최소 6에서 9개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창이 열려있는 동안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향후 10년의 기술 패권을 가져갑니다. 2주 뒤 세계의 혈관이 다시 막히는 순간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진실의 무게 1편, 정답 공개. 이제 1편에서 드렸던 질문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트럼프가 14일 휴전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A도, B도, C도 아닙니다. 셋 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 휴전이 단순한 외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보호, 군사 재장전, 중국 함정 설계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작전이었습니다. 뉴스는 전쟁이 멈췄다고 안도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쇼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팩트의 설계도를 들여다본 우리는 다른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미끼를 내려놓고 먹이가 함정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14일입니다. 헬륨 가격이 100% 뛰었고 유가는 $100를 넘었으며 중국은 에너지 혈관이 조여들고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6개월치 헬륨 재고를 세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6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는 이미 지경학적 대립이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 구동력이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CSIS는 이 전쟁의 가장 큰 장기 비용은 중동 밖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력과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최대 장기 비용은 중동 바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태풍의 눈 안에 있습니다. 4월 21일 아침, 세상은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4월 21일 당일 이 채널에서 결과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그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